반갑습니다. 저희 신재기 동지께서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상황, 노동자 계급의 현재의 상태의 모습까지 쭉 전체를 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 속에서 노동전선이 뭘 해야 되느냐, 까지 얘기를 다 하셔서 사실 제가 딱히 더 추가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8시 한 15분 안에 끝내는 걸로 네, 네, 목표를 잡고 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일단 제목을 잃어버린 또는 잊어버린 전망을 찾아서라고 제가 달았는데요. 이 문건은 이제 현장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현장 활동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또 노동자 계급을 조직화시켜 낼 것인가를 이제 목표로 해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가 발제를 했던 내용들이라서 내용도 조금 평이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깊이 있는 많은 설명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현재 그 노동자 계급 운동 또는 정치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거의 매일같이 하는 소리가, 요즘에는 뭐 싸움을 하려고 해도 모이지도 않고 조직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현장의 활동가들을 수정을 하려고 하면 노조 집행부가 이미 관료화가 되어 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적당하게 마무리를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도 거의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굉장히 패배주의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원망과 한탄을 쏟아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런다고 해서 이 현실을 그대로 가만두고 구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다 일정도로 동의하는 것들, 현재 우리가 겪는 자본주의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리고 또 여전히 끊임없이 공황이, 경제 위기가 반복되고 있고 자본주의 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심화되는지는 제 신재길 동지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고요. 특히나 2000년, 1997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은 투쟁에서, 큰 투쟁에서 패배해 가는 그런 경향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음, 노동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변혁적 전망을 가진 우리 민주노조 활동가들이 현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그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더 줄어드는 것 같다. 반면에 이 줄어든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분파적인 정치 조직들을 많이 또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일성도 거의 부여가 되지 않고 있고 소통도 잘 안 된다. 얼마 전에 그 민노총의 모 활동가가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민주노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정파 조직이 한 16개가 넘게 있는데, 이들이 전혀 소통하지 않고 각자가 다 딴소리하고 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정파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별로 썩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정파 조직이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많으면 좋고, 또 현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파들이 많을수록 더 큰 동력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이 정파들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노동조합 내에서 자기네 조직만 확대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권력만 획득을 하는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더 큰 문제점의 지점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노동천선에 모여 있는 많은 이제 현장 활동가들은 그러지 않는 동지들하고 저는 이제 명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활동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본주의는 위기인데 가만두면 자본주의가 스스로 어, 사라질 것인가? 그리고 자동적으로 또 새로운 세상이 잉태돼 가지고 출산될 것인가? 우리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다. 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반드시 노동자들이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그리고 그것이 양적인 투쟁에 모여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쭉 역사를 보면 전태일 열사에서 일단 남한의 한국 노동운동은 시작이 되었죠. 전평 이후의 역사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기간 동안 단절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민주노총이 한국 내 노동조합 단위 내에서 제1회 일노총의 지위를 획득한 지 2, 3년 전이고요. 또 최근에는 제1노총 지위가 한국노총하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렇다면 이 정도로 많은 쪽수가 늘었는데 우리는 왜 위기를 얘기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노동자 조직 운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변혁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미 상실되어 있고, 민주노총이 해마다 내는 사업 계획과 민노총의 위원장 후보들이 내는 모든 공약들의 내용들이 사실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중점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노동자 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현 자본가들에 대한 단기적인 투쟁들, 이익 투쟁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동자 계급이 어, 수없이 모여있는 노동조합을 포기할 것인가, 이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 핵심 동력은 노동자 계급이고, 그리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을 조직할 수 있는 가장 큰 현장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만으로는 우리의 현 자본주의 체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또한 노동조합 자체가 없다면, 그리고 조직된 노동조합, 변혁적 전망을 가진 노동조합 자체가 없다면 그 어떤 세상을 바꿀 꿈조차도 꿀 수도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그래서 몇 가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의 촛불투쟁의 한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중적인 투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초기의 투쟁은 노동자들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투쟁이 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죠. 문제는 이 대통령 탄핵 이후의 문제인데,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그 탄핵 촛불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얘기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구사항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 부르주아지의 정당 중에 하나인 민주당에게 모든 권력을 다 넘겨버리는 이러한 상태를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미래의 사회 변혁에 대한 전망이 없는 노동조합의 투쟁은 결국 계량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자본가 계급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서울에서 있었던 구청장 선거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오히려 더 큰 위험성은 진보 정당 중에서 진보 정당이라고 칭호할 만한 정당들 자체가 훨씬 더 패배를 했다. 이번 선거를 평가를 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진보 정당의 완벽한 패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한다면 내년에 우리나라의 총선의 전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들에게 윤석열의 폭주를 저지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대안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할 것이고, 이 틈 속에서 진보정당이 자신들만의 전망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확립을 하지 않는 순간 전부 다 이번 선거처럼 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대중들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노동 전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은 뭘 할 것인가. 일단 먼저 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좀 짜보자.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주의적인 관점을 가지는 노동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당도 필요하고,
또 변혁적 관점을 가진 노동조합의 집행부 장악도 필요하고, 또 조합 내에서 사회주의 현장 조직을 만든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많은 활동가들이 수십 년간 끊임없이 여기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실천을 하자고 다짐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오래된 숙제를 마무리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숙제를 마무리 짓지를 못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인 내용들이 끊임없이 동호 반복이 되지만 실천에 있어 가지고는 조직적으로 이것을 실천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현장 활동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서는 미리서 몇 가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 노동조합의 성격과 대중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 현장 그 속에서 우리 현장 활동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의 출발점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첫째는 누구나 알다시피 노동조합은 본래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자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적 의식적으로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노동조합은 그 활동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스스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자각하고 노동자를 계급적으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급적으로 단결된 노동조합이 점차 노동계급 전체의 목적을 위해 연대하고 정치 세력화를 모색한다. 그러면 이 정치 세력화는 그냥 모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변혁적 전망을 가지는 수많은 활동가들의 노력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과제로 현장과 지역을 좀 거점화시키자. 특히 요즘 노동조합을 보면 각종의 현장 조직들이 존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공장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이러한 현장 조직들이 1987년 이후 노동자 대투쟁 시기에 보였던 현장 조직들의 그 변혁적 전망조차도 수준도 가지지 못한 게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우선 사업장 단위로부터 단위에 우리가 침투해야 된다. 사업장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활동가들을 모아보자. 네, 흩어져 있는 활동가들 일단은 모아보자. 그리고 각 조직에 정치 조직이 있거나 활동가 조직이 있거나 초반에 노선적 차이는 뒤로 미루고 있다.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만약에 단위 사업장에서 이런 주체가 없다면 유사 직종이나 주변을 찾아서 좀 약간 큰 틀로서 한번 묶어보는 이런 노력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일단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hin지길 동자 얘기한 것처럼 사상투쟁입니다. 일단 노동자 계급의 상태, 현재 자본주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함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을 시작을 하자. 그리고 또 현장에 대해서 발생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현장의 신문으로서 만들어서 배포하자.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발간해내고 있는 노동자 신문이 있다면 이 노동자 신문을 함께 토론을 하고 이 안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현장 소모임들이나 학습 모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 실천을 하자. 공동 실천이 되지 않는 모임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 지식인들의 학회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신문에서 현장을 분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작지만 하나하나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을 반드시 발굴하고 집행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 손모임에서의 학습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기초적인 것은 계급의식의 강화를 위한 학습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형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나 강연회를 독자적으로 개최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형성된 다소 선진적인 노동자들을 다시 현장 조직으로 추가로 묶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그 노동조합,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모든 노동조합의 조직들이 집행부가 진행하는 다수의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다수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 이상을 전혀 이렇게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러한 저희들의 계급적 각성과 미래의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토론회나 강연회를 개최를 하고 이것들을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민주노총의 본부나 단위 노동조합에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임이나 아니면 업종별 또는 직종별 활동가 모임들을 지역 단위로 좀 짜서 모아보자. 네, 대구 지역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제가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활동가들을 모임을 만들고 이 안에서 전체 지역 문제를 현안을 가지고 하고 시민운동과 결합해서 그들을 좀 더 급진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계급적 관점에서 시민사회를 바라보고 시민운동 자체가 부르주아 형태로 진행되는 시민운동을 좀 더 사회주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인해야 되는 역할을 해보자. 지역에서 이 제안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장 또는 직종별 지역 활동가를 연대 단위로 묶고 반드시 이 연대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하자. 네. 그리고 이 중간 조직들, 지역을 또는 광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중간 조직들이 향후에 정치 세력화의 행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짜보자. 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장 활동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 언론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상적으로 우리 모든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네, 저조차도 하루 이틀 TV 광고만 보다 보면 헷가닥 맛이 갈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상투쟁을 내부에서 전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내용과 노동자의 시각을, 변혁적 시각을 담을 수 있는 현장신문의 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노동자신문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면 현장의 모임들에게도 꾸준하게 배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신문은 좀 더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우리의 변혁적 전망을 꼭 넣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활동하는 저희 공단, 네, 저희 노동조합에서 활동가들 한 8분한테 저희 노동자 신문을 꾸준히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어, 말이 좀 어렵다. 내용들이 조금 어렵다. 깊이가 있어서, 네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깊이가 있어서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우리 노동자 신문을 보면 결론이나 내용들이나 진단이 굉장히 명쾌합니다. 명쾌한데도 불구하고 쓰는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일상적인 노동자들이 쓰는 용어하고는 약간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조금 더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드려보고요. 네. 이러한 현장 소모임을 통한 현장 신문 발행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우리 노동자 신문이 각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형태까지도 확장이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러한 각 거점별 또 지역별 이 조직들을 가지고 정치 노선에 대해서 동의하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또 강령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준비하는 단계까지도 좀 더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7번 일상활동의 복구. 네. 언제부턴가 저희 활동가들이 굉장히 좀 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어울리지 못하고 떠도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만의 단어로서 언어로서 얘기를 하는 경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좀 바꿔보자.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말들을 좀 그들과
편한 말로, 그리고 훨씬 더 쉽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로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이런 유연성을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제안을 드리고요. 오늘의 토론의 주제가 그거죠. 노동 전선의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부분이 일단 들어갔다고 봅니다. 신재길 동지가 제안한 것처럼 노동 전선이 대중투쟁의 결합력이 약하다.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 결합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노동 전선이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학습과 토론과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미 전선에서 저희 학습 모임이나 모임에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굉장한 수준의 유대기 투쟁에서 이미 자기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들을 지역으로 그 다음에 현장으로 확장하는 조직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신지기 동지가 고민한 것처럼 이러한 고민의 조직화의 첫 번째 무기는 수단으로서는 노동자 신문이 그 역할을 좀 매개를 삼아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토론의 자리가 조금 구체적인 것들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건지, 그래서 오늘의 토론의 내용들이 내년 노동전선의 활동 방향이나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